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부패 45회차에 들어온 챔피언스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 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월요일에 마감이 된 승부패 44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자가 7명이 나오셨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 픽은 44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 레스터 시티의 승리를 잡아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적 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최대 이변 결과였던 비아레알의 패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까지 이변을 받지만 후반 막판에 오사수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는 아쉽게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최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로 구성된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의 최종 픽이 연이어서 적중이 됐었던 만큼 이번에도 챔피언스 리그 사나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프로토 82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배당 조합을 구성을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정배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폴더 고배당 조합까지 구매를 해서 모조리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프로토픽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경기 간단 코멘트까지 프로토에서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프로토 조합픽 및 자료 코멘트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정보, 구매 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승무패 분석에 활용을 하는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최종픽 이미지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승무패 관련해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비용 역시 한 달에 3,990원, 4,990원 커피 한 잔 비용만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풋볼살롱에게 커피 한 잔 후원을 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4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바르셀로나와 디나모 키예프의 경기입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먼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현미경 분석 1부를 먼저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발렌시아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좋지 못했던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리그 홈경기에서는 4승 1무 0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디나모 키예프를 만나서 챔피언스리그 무대 2승을 거둔 바 있는 바르셀로나이고, 특히 디나모 키예프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둔 적이 있는데 그 경기에서 메시 선수가 없이도 4대0 완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디나모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가 2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넨에게 0대3, 벤피카에게도 0대3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이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직전 발렌시아와의 홈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것이 굉장히 큰 탄력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격수 쿠티뉴 선수가 발렌시아전에서 올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데파이 선수는 이적 후에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도 A매치 포함해서 3경기 3골 4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수파티 선수 역시 부상 이후에 최근 4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고, 베테랑 공격수 아구에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생긴 것이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드필더 페드리 선수와 수비수 아라우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은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도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썩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리그 경기 원정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디나모 역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벤피카와 0대0으로 비긴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체급 차이를 여실히 실감을 했던 디나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나모 키예프는 핵심 공격 자원인 부얄스키 선수가 오랜만에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찌간코프 선수 역시 3경기에서 1골 2도움을 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격수 하르마시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골 감각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디나모 역시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최근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 뒤통수가 쌓은 경기이지만 한번 믿어볼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2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셀로나의 쿠만 감독이 되도 않는 3백 전술을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 사용을 하면서 이 경기력도 좋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4백 전술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발렌시아전에서 바르셀로나가 모처럼 쿠티뉴, 안스파티, 데파이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골맛을 받고 무엇보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 측면 수비수인 데스트 선수를 측면 수비수가 아니라 측면 윙어로 올려서 사용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작용을 했습니다. 공격 옵션이 늘어난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데스트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칠 정도로 공격 본능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측면 수비수가 아니라 아예 측면 공격수로 올려서 사용을 함으로써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라리가 기준 홈에서는 4승 1무로 패배가 없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클라시코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리오넬 메시 없이도 디나모 원정에서 4대0 완승을 거뒀던 점을 고려를 하면 상성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조금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짤츠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츠부르크가 모든 대회 5경기 4승 1무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 직전 리그 경기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자국 리그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짤츠부르크가 첫 무승부를 거둔 건데 핵심 공격수 아데이미 선수와 장신 공격수 세슈코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을 했는데 귀신같이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하니까 첫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짤츠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홈 경기에서 5승 0무 0패, 원정 경기에서 5승 1무 0패로 자국 리그에서는 견줄 수 있는 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격 자원의 이탈과 더불어서 주전 수비수 솔레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탈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것이 짤츠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데이미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반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데이미 선수가 출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굉장히 좌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볼프스부르크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모든 대회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이 승리가 단 한 차례밖에 없는 것이 볼프스부르크인데 직전 우니온 베를린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리그 원정 경기에서 2승 0무 2패로 실점도 늘어나는 것이 볼프스의 원정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래도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릴과 세비야와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7경기로 확대를 하면 1승 3무 3패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볼프스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1승마저도 한 수 아래 컵 대회의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우니온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다가 우니온에게 2골이나 내주면서 0대2로 완패를 당한 볼프스인데 설상가상으로 핵심 공격수인
베오르스트 선수가 짤츠부르크 원정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베오르스트 선수가 최전방에 나오지 못한다면 골 결정력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볼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최전방 골 결정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짤츠부르크는 무서운 10대 공격 듀오인 아데이에미와 세시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특히 아데이에미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데이에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 가능성이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짤츠부르크가 만약에 최다 득점자인 아데이미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홈발을 받으면서 근소한 신승도 가능해 보이는 경기인데 짤츠부르크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아데이미가 빠지니까 귀신같이 전승을 달리다가 첫 무승부를 기록을 할 정도로 아데이미라는 공격수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올 시즌 시작을 할 때 선수 출신 감독인 반본멜 감독 체제로 이 전환이 됐는데 시즌 초반에 순항을 하다가 최근에 수비가 무너지면서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임 감독인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는 특유의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골차 꾸역승을 많이 거뒀던 볼푸스인데 점점 수비에 구멍이 생기면서 특유의 꾸역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볼푸스는 핵심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짤츠부르크 원정에서 제외가 된다면 이 공격 쪽에서도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뜩이나 수비가 흔들리는데 공격 마무리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짤츠부르크가 핵심 공격수 아데이미가 출전을 한다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데이미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짤츠부르크도 공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볼프스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이 최근에 2연속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최대치로 가져갈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벤피카와 바이에른 미넨의 경기인데 벤피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피카가 최근 모든 대회 5경기 4승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컵대회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둔 벤피카인데 최근 바이에른 미넨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무 3패로 압도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8 시즌에서 원정 경기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했던 벤피카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에른 미넨이 굉장히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벤피카가 바이에른 미넨을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벤피카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1승 1무로 굉장히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디나모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이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을 따낸 벤피카인데 왼쪽 측면에 누네스 선수가 바르셀로나전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장신 공격수 야렘추크 선수 역시 최근에 제 몫을 톡톡히 해주면서 벤피카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벤피카가 시즌 전승을 달리다가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 5위 팀에게 시즌 첫 패배를 당했고 직전 컵 대회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연장까지 가는 이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는 것이 벤피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미넨은 모든 대회 5경기 4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 최근에 프랑크푸르트에게 덜미가 잡혔지만 직전 레버쿠젠 원정에서 무려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화력을 뽐낸 것이 바이에른 미넨입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2승 순항을 하고 있고 레버쿠젠전에서 레반도프스키 그나브리 선수가 2골을 넣어줬고 베테랑 공격수 밀러 선수 역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준 것이 미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쿠젠을 상대로 전반에만 5골을 넣고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체력 안배까지 한 것이 바이에른 미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직전 레버쿠젠전에서 경기 결과와 체력 안배까지 한 미넨이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레버쿠젠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미넨에게 전반에만 5골을 허용을 했을 정도로 이 바이에른 미넨의 공격력이 한껏 날이 서 있습니다. 벤피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 5위 팀에게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직전 컵대회에서는 한 수 아래 팀을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벤피카가 제 아무리 홈팀이라고 할지라도 일찌감치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한 바이에른 뮌헨보다 오히려 열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죽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절정으로 치달은 뮌헨을 상대로 벤피카가 승점을 따내기에는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벤피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영보이스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보이스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 홈 경기에서 자국리그 2승 2무 0패로 영보이스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올 시즌 영보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 공격수 시바체우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진 것도 영보이스 입장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측면 자원인 은가말로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극장골을 넣어주면서 이 컨디션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측면의 은가말로에게 기대를 걸어봄직한 영보이스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1승 1패로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깜짝 2대1 승리를 거뒀고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한 골만 허용을 하면서 0대1로 석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은 없기 때문에 상성적인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이 어려운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라리가 원정 경기 기준으로 0승 4무 0패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보이스이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1무 1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것이 비아레알입니다. 물론 맨유 원정에서는 1대1로 끝날 경기가 막판에 호날두 선수의 극장골로 1대2 패배로 변했고 아탈란타와의 홈 경기에서는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오사수나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측면에 단주마라는 잉글랜드 2부 리그 본머스 출신의 영입생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레노 단주마 원투펀치의 활약을 기대에 몸직한 비아레알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5대5 대결의 느낌이 듭니다. 영보이스는 스위스 리그 깡패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 와그너 감독 체제에서는 뭔가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자국 리그에서는 자국 리그에서는 이름값을 조금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리그 홈 경기에서 리그 꼴찌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준 뒤에 퇴장자가 나왔고 겨우겨우 극장골을 넣으면서 비겼기 때문에 의외로 홈 경기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역시 올 시즌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원정에서는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심하기 때문에 영보이스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홈 경기에서 비아레알이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골 결정력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에이스 모레노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이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추쿠에즈라는 공격 자원이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 카드가 굉장히 늘어난 것이 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던 수비수 만디 선수 대신에 비아레알의 에메리 감독이 베테랑 수비수인 알비올 선수를 이 파우 토레스와 함께 중앙 수비 조합으로 내세운다면 비아레알도 원정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팀 모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한 수 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탈란타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맨유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살롱은 승무패 44회차에서 최대 이변 결과였던 맨유와 레스터시티의 승리를 잡아냈는데 이번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굉장히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레스터시티 원정에서도 2대4 완패를 당한 맨유인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홈에서 비아레알의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고 영보이스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하는 등 상대팀을 압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 바란 선수와 공격수 마시알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고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직전 경기에서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와 수비수 맥과이어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는 전력이 누수가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탈란타와의 상대 전적이 없기 때문에 상성적인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어려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탈란타전 이후에 4일 뒤에 라이벌 리버풀과 홈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맨유의 솔샤르 감독 입장에서는 아탈란타 리버풀로 이어지는 2연전에서 명운이 걸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감독 경질 위기에 처한 솔샤르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아탈란타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 5경기 3승 1무 1패로 시즌 초반에 기복이 있었던 아탈란타이지만 최근에는 아탈란타다운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직전 승격팀 엠폴리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아탈란타이고 특히 올 시즌 세리에 A를 기준으로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최근에 맨유가 홈에서도 심심치 않게 패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핵심 윙백인 고젠스와 중앙수비수 짐시티, 미드필더 페시나 같은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 역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엠폴리전에서 일리치치, 자파타, 무리엘 같은 공격 핵심 3인방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가 헐거워진 맨유를 상대로 아탈란타 특유의 화력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경질 위기인 맨유의 솔샤르 감독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후에 리버풀과의 라이벌전까지 앞둔 솔샤르 감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술적인 상성적으로는 아탈란타가 세리에 A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전술을 취했을 때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만큼 의외로 아탈란타가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가한다면 맨유의 퀄리티 있는 역습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전방의 호날두 선수의 골 결정력과 부상에서 복귀한 레시포드의 스피드를 활용한 맨유 특유의 역습 그리고 폴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롱패스 마스터들이 아탈란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를 찔러준다면 아탈란타의 수비 뒷공간을 깨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아탈란타는 시즌 초반에 주춤했지만 최근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탈란타도 핵심 자원이 몇몇이 빠지지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 편이고 이 공격 핵심 자원들 모두 공격 포인트를 직전 경기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아탈란타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탈란타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홈보다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도 아탈란타 사이드를 과감하게 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맨유의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 시절에 이 2시즌간 리그 4경기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2골밖에 없었는데 그 2골마저도 페널티킥 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탈란타를 상대로 최근에 필드골이 없었던 호날두이기 때문에 의외로 호날두가 아탈란타를 상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또다시 한 번 더 맹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릴과 세비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클레르몽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3승 2패로 조금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리그왕 우승을 차지했던 릴인데 감독이 바뀌면서 지난 시즌 자랑했던 짠물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3승 1패로 원정에서의 1승 2무 3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리그 앙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릴이기 때문에 홈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1무 1패를 기록 중인데 볼프스부르크와 0대0 무승부, 짤츠부르크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일마즈 선수가 클레르몽전에서 징계로 강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세비야전에서 쌩쌩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레르몽전에서 후반에 교체 카드 5장을 활용한 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비야전을 염두에 둔 체력 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마즈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 득점포를 올 시즌 가동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래도 캐나다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젊은 공격수 데이비드라는 선수가 올 시즌 리그왕에서 6골을 넣어주면서 일마즈 선수의 부진을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특유의 뿌역승을 거두고 있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홈 경기에서는 경기당 평균 3골에 가까운 득점력을 뽐내고 있는 세비야인데 원정만 가면은 경기당 평균 0.6골로 득점력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세비야는 원정에서는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골차 꾸역승이나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2연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주전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한 세비야인데 그래도 영입생 공격수인 라파미르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꾸역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 쿤데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세비야가 원정에서 이 꾸역승을 거두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올 시즌 경기력이 시원치 않은 두 팀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는 특유의 꾸역승 모드가 최근에 발동이 되고는 있지만 원정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이고 세비야는 공수 핵심 자원인 엔네시리와 쿤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 속에서 또다시 특유의 원정 꾸역 무승부나 한 골차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릴은 올 시즌 감독 교체 이후에 수비력이 흔들리면서 기복이 심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승리를 조금씩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왕 기준으로 홈 경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릴이기 때문에 릴의 주포 일마즈 선수가 올 시즌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하지만 직전 클레르몽전에서 강제 휴식을 취했다는 점과 일마즈의 부진을 데이비드라는 캐나다 대표팀 공격수가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릴 역시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있습니다. 세비야는 엔네시리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라파미르, 라멜라 같은 영입생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 역시 한방 마무리는 있는 상황입니다. 세비야의 전력 누수가 없었다면 세비야 특유의 한 골차 승리를 노려보겠지만 전력 누수를 고려를 하고 릴이 홈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봤을 때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셀타비고전에서도 세비야가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골키퍼 야신 보누 선수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최소 비겼을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릴과 세비야의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45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제니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트가 원래 자국 리그 러시아 리그 홈 깡패팀인데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 원정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그 전 경기 홈 경기에서도 2대1로 패배를 당한 것이 제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유벤투스와의 상대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무 1패인데 2008년도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크나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 홈에서 말메이의 4대0 완승을 거뒀고 첼시 원정에서도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0대1로 아쉽게 석패를 당했던 제니트입니다. 최근 자국리그에서 두 경기에서 4골을 실점하고 2연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니트는 그래도 베테랑 공격수 아르템 주바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5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A매치 경기에서 이란 대표팀으로 활약을 했던 아즈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에로킨 선수 역시 8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말콤이나 아르템 주바 선수가 활약을 해주지 못한다면 최근에 수비력이 살아난 유벤투스의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회에서 5경기 5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로마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0 꾸역승을 거뒀는데 심판 판정 덕을 보긴 봤어도 이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최근 3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제대로 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7경기 6승 1무의 상승세이고 최근에 마탱이가 갔었던 슈체스니 골키퍼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로마전에서도 페널티킥을 선방을 했습니다. 키에사 선수 역시 공격 쪽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주전 공격수 모라타 선수가 직전 로마전에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 짜임새가 한층 더 강화가 된 유벤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수비형 미드필더 라비오 선수와 공격수 디발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밀란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꾸역승이 많지만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벤투스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3연승의 상승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1대0의 승리였습니다. 물론 공격력은 시원치가 않았지만 3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특유의 짠물 수비를 제니트 원정에서 보여준다면 이번에도 꾸역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벤투스로서는 키엘리니, 보누치, 베테랑 중앙수비 조합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정신이 나갔던 플레이를 보여준 슈체스니 골키퍼가 최근에 3경기에서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3연승 무실점 경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핵심 공격수 모라타 선수가 로마전에서 부상 복귀를 했기 때문에 키에사 선수가 최전방이 아니라 제자리인 측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제니트는 러시아 리그 깡패팀답지 않게 최근 리그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공격 쪽에서는 믿을 건 아르템 주바 선수와 말콤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 아즈문과 에로킨이 지원 사격을 해주지 못한다면 제니트가 아무리 홈깡패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좋지 못한 경기력을 유벤투스전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최근 리그 2경기에서 4골이나 실점한 헐거워진 수비 역시 모라타가 복귀한 유벤투스의 골 결정력 한 방을 막아내기엔 버거워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니트의 홈에서의 강점을 고려를 했을 때 유벤투스가 대량 득점으로 이 완승을 거둔다기보다는 특유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짠물 수비가 나오면서 한 골차 꾸역승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제니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5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경기였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충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진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